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FDA 승인이 불발이 된 다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반등 나오다가 최근에 한 달 이상 지금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누워 있거든요. 자, 6만 원대 중심으로 거의 등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위아래가, 그죠? 매도와 매수가 되게 팽팽한데, 자, 매수하는 세력이 따로 있고요, 이 매도하는 세력이 따로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어요. 양쪽 다. 여기서 굉장히 균형이 팽팽한데 이게 횡보 구간이 이어지잖아요. 나중에 길간이 길잖아요. 나중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자, 제가 보기엔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옆에서 누워있죠. 이러다가 어떤 이슈가 탁 터지는 순간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VI 걸린 다음에 바로 점상이나 점하러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확실하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얘네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매출이나 판매 계약 이런 거. 바이오 종목 그런 거 없어요. 자,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수치가 안 나오죠.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HLB 급등 나오다가 자, 급락 나왔죠.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 6개월, 7개월 동안 HLB 회사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무회계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뭐 임상하는 약들이 문제가 생긴 거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겁니다. FDA 승인이 불발됐다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12만 원대부터 4만 원까지 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수치가 나온 게 없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반대로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살짝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더 안 빠지잖아요. 잘.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균형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이 뭔가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양쪽으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도 크게 보잖아요. 주봉이나 월봉 보잖아요. 이거 어쨌든 이거 신고가 종목입니다. 52주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신고가가 난 겁니다. 이게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 친구들이 추가로 샀는지 안 사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HLB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있죠. 특히 HLB 같은 종목들. 이거 이슈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이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심리적 부분. 왜? 기준이 되는 수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단순한 가능성입니다. 승인이 될 것 같다, 임상이 성공할 것 같다, 승인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입니다. 바이오 종목이 그래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물론 반대로 역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대응 되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자,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다 아시니까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수급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자, HLB 관련 리포트가 있고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주사잖아요.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 많죠. 자, 제약바이오 쪽에 세 가지 중요한 약품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 이번에 승인 불발됐죠. 자,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본론 들어가서 진양건 회장이 그 불발이 된 다음에 승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BIMO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 아니다, CRL 이슈는 퍼실리티 문제다. 자, 이거 내용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린 이겁니다.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을 한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상자들이 있어서 여기 못 간다는 겁니다. FDA 직원들이 출장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지역이니까. 두 번째, 항서제약의 시설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퍼실러티, 캄넬리 주막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효능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화상으로 하면 돼요.
요즘 전부 다 화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굳이 갈 필요 없죠. 얼마든지 됩니다.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을 거고. 이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국 기업이나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었잖아요. 이거 100% 승인됩니다. 제가 보기엔. 트집을 잡은 거죠.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진양건 회장의 이 멘트가 있는데 제가 뭐 HLB 직원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FDA 직원도 아니지만 자, 항서작의 캄넬리 주마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은 BIMO가 없어도 승인이 났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 제동에 걸렸어요. 자, 이거 뭐냐면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입니다.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 DNA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임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 DNA 정보 못 주겠다는 겁니다. 쫓아내려 그러는 거죠, 미국에서. IRA 아시죠, 여러분? 내년부터 발의되잖아요.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뺄라 그럽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이게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마찬가지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바이오 안보법을 만들 정도입니다, 지금. 못 주겠다는 겁니다, 바이오 정보. 그래서 항서제약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포실러티 문제. 이게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은 특집을 잡았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아스코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부신 피질암까지 효과가 있다는 거. 캄넬리 주만과 리보세라닉으로. 처음에 이거 간암약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위로 갑니다. 그러다 유방암, 난소암까지 가요. 효능이 있다는 게. 이제 어디까지 왔다? 부신 피질암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각종 암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게 그렇게 되면 캄넬리 주막이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생존 기간도 24개월. FDA 허가 목표하겠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 FDA가 쓴 방법이 있습니다. 급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 트랙.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긴급 승인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올해 안에 승인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매도 세력도 있지만 얘네가 왜 들어왔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패스트 트랙.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자, 폐암 3기 전환 치료 완전 간해.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 간해가 뭐냐면 어떤 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이 약을 써봤어요. 리보세라닉을. 암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생길 수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근데 완전 간해. 예후가 좋다는 얘기죠. 암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컨버전 테라피, 전환 치료제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처음에 간이었죠. 이게 위로 갔다가 유방암으로 갔다가 난소암으로 갔다가 아까 뭐였었습니까? 부신 피질암. 이제 뭐죠? 폐까지 왔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마 병역요법은 어지간한 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췌장암 정도 남은 거죠. 승인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자, 7월 2일날 미팅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등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그래서 팽팽한 겁니다. 7월 2일까지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뭐 서브 이슈들인데 PBM 처방 예산 목록 등재된 거. 이거 미국에서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연부 대행.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 옵토마렉스와 서브이RX에서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었다.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 끝났고요. 한국에서는 HLB 제약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CJ 인바이츠와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를 위한 준비는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PBM 등재 마쳤고 여기는 제약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LB에서 CB600억 발행했습니다. 지속성장의 선제 조치인데 자, 이거 뭐냐면 미국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대규모 마케팅 자금이 필요한데 엘레바 조달 가능할 거로 보는데 미국 법인이죠. 엘레바 테라피틱스. 조기 집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예비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60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전환사채잖아요. 이게 기업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유증하는 방법이 있고 CB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택한 건데 금액이 크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00억이면.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여기 보통 주세력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메자닌 투자가 있습니다. 발행시장에도 들어와요. CB 발행이나 유증, BW나 EB, 메자닌 투자 이거 서브로 씁니다. 이게 보통 주죠. 600억, 12 발행,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넘버 2가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유통시장 말고 발행시장에서.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있었죠. 왜? HLB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이전하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잖아요. 너무 공매도를 많이 합니다. 뭐 실제로 이번엔 성공했는데 얘네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자, 코스닥 150 종목이랑 코스피 200 종목 이거 공매도 가능하죠. 350개.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나 일반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거래소로 간다는 얘기죠. 공매도 때문에 지긋지긋해갖고. 자, 이번에도 공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이 신한증권 창고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찌라시 퍼뜨리고, 찌라시가 현실이 됐죠. 승인 안 됐으니까 2번이나 악성 루머 퍼뜨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말 그대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열심히 몰아오고 있다. 쇼커버 중입니다. 때려놨으니까 다시 파야죠. 밑에서 10만원대 11만원대 매도 쳤으면 4만원대 5만원대 매수하면서 큰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나중에 7월 2일날 만약에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급등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자, 숏 스키즈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부문하고 시장가로 그냥 사는 거죠. 이게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에코프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작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지금 5대1로 쪼갰잖아요. 이때 급등 나왔습니다.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그 당시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 기관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에서 80만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거를 보고. 근데 의외로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슬슬 숏커버를 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오픈되니까 막상 올라갑니다. 주가가. 빨리 사야죠. 숏 스키즈로 가격 불문하고 샀습니다. 더 큰 손실 나기 전에. 주가가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300%. 근데 스키즈나 커버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버립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HLB도 에코프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응 되게 잘해야 됩니다. 공매도 대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자, HLB는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는 확연히 다른 게 있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 피규어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오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 부분이 되게 커요. 기준이 되는 수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따라 삽니다. 뭐 잘 되나 보다. 포모라 그러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내려갈 때는 임상이 실패했나 보다. 말 그대로 피어죠. 이런 심리적 부분들을 세력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임상을 하는데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 10%밖에 안 돼요.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겨우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죠. 왜 이럴까요? 초기에 R&D 비용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임상하려면. 두 번째, 임상하기 위한 장비나 물자, 약품 같은 거 사야 돼요.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초기에 인풋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아이디어 넘겨봐야 메이저 제약사에다가 돈 많은 데다가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이것 때문입니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HLB 얘네들은요 끝났습니다. 승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출에 얼마? 100을 다 먹는 거죠. 5에서 10이 아니고 차원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예비비 CB 600억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쯤에 들어왔을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숏 커버 중일 겁니다. 밑에서. 근데 나중에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된다? 가격 불문하고 사는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주가가 폭등 나오겠죠. 에코프로처럼. 자, 바이오 종목은 심리적 부분이 크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자, 이거는 승인만 나오면 됩니다.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자, 세 번째, CB 600억 새로운 세력의 등장입니다.
넘버 2가 들어온 거죠. 유통시장하고 발행시장에서.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쇼 커버 중인데 나중에 이거 스퀴즈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신고가가 난 종목이라는 거, 이것도 감안하셔야죠.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전략 전술은 짜야 됩니다. 세력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1번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뭐 급등 급락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랑 여기서 내려올 때랑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심리적 부분입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자, 실망감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봉입니다. 오랫동안 매집하다가 들어 올렸는데 벼락 맞았죠. 여기서 한번. 이 친구들 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해서 기다렸다가 올리는 겁니다.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차트 잘 보시면은요,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죠. 자, 급등 급락이 나온 거 뺀다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3만원에서 6만원, 7만원대 박스에서 매집을 했고, 기간은 꽤 됩니다. 매집 기간이 거의 6년에서 7년입니다. 6, 7개월이 아니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무슨 1년 단위, 3개월 단위로 매집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거죠. 2만원부터 올랐죠. 5배, 6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매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위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가를 찍었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세력들의 출구 전략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봉 보시면은요, 끈질기게 매집한 이 친구들, 그죠?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유통시장에서 HLB를 끌어올린,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주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게 보이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개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떱니다. 어떻게 떨까요? 공포를 조장하거나 희망을 주면 됩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터는 거죠. 제가 그랬죠. 바이오 종목 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7대3으로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기준되는 수치가 없잖아요. 전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균형이 팽팽하다 그랬죠. 매도 매수 간에. 최근에 기간 동향 체크해 보셨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간 동향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판 것도 있지만 물량을 털면서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들입니다.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베팅을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처음 밑에 깔아요. 들어오지도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는 살짝 구간을 올립니다. 좁게. 세 번째는 호가에 그냥 삽니다. 매수 호가. 네 번째는 시장가입니다. 이거 여기서는 바로 안 오르거든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거 1, 2번 생략하고 이걸로 바로 들어왔어요. 아주 강력한, 제가 보니까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왜? FTA 승인 불발돼서 빠졌는데 12만원짜리가 4만원대 5만원대까지.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가 빠졌을 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HLB가 아시겠지만 공매도 세력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 둘이 붙은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든 싸게 밑으로 빼서 싸게 받으려고 그럴 거고, 쇼커버. 얘네들은 물량 매집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이슈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머니 게임입니다. 돈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이길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돈이 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무튼 이래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HLB가.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이제 중요해졌어요. 전체 계열사가 HLB 때문에 등락이 심합니다.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7월 1일 미팅 여부에 따라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내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대응하기 편하게 아예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인데, 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고, 거래소 이전 FTA 승인 관련해서 대응 전략, 여기에 승인 불발됐을 경우 전략 들어가 있고,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가 중요하느냐? 자, 승인 불발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공매도 세력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배너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자, 전체 계열사입니다. HLB 제약,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CJ인바이츠, 카바가 가능한 전체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승인 불발됐을 경우 전략가, 공매도 세력과의 대응, 그 다음에 헤지펀드 들어왔다 그랬죠.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 배너 있는 번호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하면서 HLB가 상당히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를 포함해서 자, 전체 계열사 카바 가능한 텔레그램 방입니다.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방인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이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 무료입니다.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여기로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자, 무료가 아니면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미리미리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은 아니지만 중장기 대응하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큰 수익이 많이 나는데 여기서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자, 이거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 11월입니다.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11월 초에 갑자기 600만 주 터집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때쯤이죠. 제가 그래서 HLB를 35,500원에 드렸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이날 3만원대 바닥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요. 3월에 보니까 이게 뭐 승인 불발될 수도 있는데 승인 된다는 기대감만으로 너무 오르는 것 같아서 자,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과열되는 것 같아서 3월 26일 날 HLB 12만원 전량 매도. 이날입니다. 넉 달 기다려서 4배 수익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급락했죠. 자, 5월에 급락을 했는데 제가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HLB를 2차 매수를 드립니다. 낙폭이 큰 것도 있지만 자, 5월 23일 HLB 5만원 단기 낙폭까지 수급 버전 FTA 약재 반영. 자, 5월 23일이면 언제냐? 자, 이때쯤입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이거죠. 헤지 펀드 애들 들어온 거. 사는 거 보고서 감 잡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 애들입니다. 1단계, 2단계 생략하고 3단계, 4단계로 바로 넘어갔어요. 현재 보유 중입니다. HLB 5만원에.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급등한 종목들은 역시 전력기기 쪽이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거 LS 일렉트릭인데 LS그룹의 핵심 계열사, 예전에 LS 산전이죠.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자, 시장이 폭발하면서 자, 이거를 신호를 드렸는데 3월 초입니다.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이죠. 이거 한 3배 정도 수익 난 겁니다. 벌써. 자, 이런 식으로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상승 초기에 발굴해서 드리는데 입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1번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1번으로 입장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7년 만에 M&A를 시도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세력인맥을 동원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에 있다가 지분 투자 얘기 나오니까 5만원대 주가가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단기간에 무려 500%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자,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가 될 수 있어요. 바닥에서 했을 때 꼭 계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자, HLB 자,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가다가 지금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의미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부딪혔다고 그랬죠. 두 세력이 공매도 세력과 헤지펀드입니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리미리 대응 전략 자료. 전체 계열사 카바 가능한 리포트가 있다고 그랬죠. HLB R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변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추가적인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은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특히 HLB 계열사 리포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런 리포트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3번에 승인 불발되었을 경우 전략과 공모에도 세력 들어왔을 때 대응 전략, 헤지펀드 들어왔을 때 대응 전략 꼼꼼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5번에 예상 수익률 탑5 종목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계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방이 따로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